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관할에 속한다고 세크 의장이 발언했다. 27일 블록체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나이맥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토큰들은 중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대중들은 해당 그룹들의 의지에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암호화폐 로비 그룹 블록체인 협회의 최고정책 책임자이자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이 법은 아냐라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르빈스키는 세크가 모든 토큰에 대한 관할권을 개별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입증할 때까지 어떤 토큰에 대해서도 규제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트코인 매거진 기고자이자 미국 변호사인 로건 폴린저는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 판단은 게리 갠슬러가 아닌 법원이 내린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도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플의 국제정책 담당 고문 수잔 프리드먼이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미국을 확실히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업계 내 책임감 있는 참여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허브로 유럽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리플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44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크립토 유튜버 인베스트앤서는 통신 네트워크의 가치는 시스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매트칼프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의 83에서 84%는 1일 활성 사용자 수, 주소,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살아남는 한 온체인 지표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콘트 기고자 빈댕이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중 6개월에서 12개월 된 너크소우의 실현 가격이 12개월에서 18개월 된 너크소우의 실현 가격과 교차할 때 BTC 가격의 저점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서 저점은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새로운 강세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200주 이동 평균이라는 저항선을 돌파해야 하는 비트코인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의 횡보는 이어질 강세장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15에서 2016년의 휴식기가 2019년 폭등장을 만들어냈듯 충분히 긴 횡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1일 온체인 트랜잭션 중 손실로 추정되는 트랜잭션 규모가 수익으로 추정되는 트랜잭션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올 들어 첫순 손실 전환이라고 밝혔다. 센티멘트의 손익 거래량은 온체인 상태에서 일정 기간 수익 또는 손실로 추정되는 이체가 발생한 토큰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지표가 양수일 때 수익 상태의 트랜잭션 규모가 손실 상태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경우 손실이 수익보다 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25일 기준 BTC 네트워크의 해당 지표는 약 -0.1, ETH의 경우 0.13을 기록했다. 최근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며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 중인 가운데 특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번 달 들어 6% 넘게 빠지며 주요 신흥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시간 27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주요 신흥국 23곳 통화의 달러 대비 수익률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2월에 6.32% 급락,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며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 루블화에 이어 하락률이 두 번째로 컸다.
또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중국 관광객 유입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태국 팟이 5.58% 하락해 올해 상승분을 토해냈고, 위험자산 투자처로 인기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도 지난해 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달 달러 대비 강세인 통화는 멕시코 페소화와 페루 소라뿐이었다. 달러 강세와 신흥국 통화의 약세 속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집계하는 신흥국 통화 지수도 최근 들어 올해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 지수는 지난해 말 1660.5에서 지난 2일 장중 1717.60까지 올랐지만 지난 24일 종가 기준 1667.15로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9월 고점을 찍었던 달러화 가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지난달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물가 지표가 다시 반등함에 따라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로 달러화 강세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달 발표된 미국 1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에 2배에 가까운 51만 7천 개 늘어나고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다. 게다가 24일 발표된 미국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올라 전월 대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최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만큼 충분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이 돌아오고 있다고, 편하게 느낄 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공급망 혼란 여파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해운등군임 비용 하락분이 아직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운송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캐나다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츠의 엘빈 타는 세계 주요 경제권이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경기 침체를 겪을 경우 아시아 일부 통화가 강달러에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원화와 태국 팟은 비교적 싼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아시아가 정말 침체를 피할 수 있다면 이 지역 자산과 통화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미국 주식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우울한 한 주를 보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52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2% 상승한 23,498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4.02% 떨어진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3,654.37달러, 최저 23,130.1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콘트 기고자 빙당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중 6개월에서 12개월 된 워크소우의 실현 가격이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워크소우의 실현 가격과 교차할 때 비트코인 가격의 저점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서 저점은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강세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200주 이동 평균이라는 저항선을 돌파해야 하는 비트코인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의 횡보는 이어질 강세장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15에서 2016년의 휴식기가 2019년 폭등장을 만들어냈듯 충분히 긴 횡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트레이더 알트코인 쉐르파는 3만 달러 돌파 기준 기간을 4에서 6주로 제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5,000달러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이다. 비트코인이 만약 해당 저항대를 뚫는 경우 암호화폐 및 기타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터용 레이어 1인 플레어가 현재 네트워크에서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상호응용성 기능의 라이브 데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플레어는 두 가지 핵심 상호응용성 프로토콜인 스테이트 커넥터와 플레어 시계열 오라클을 사용하여 다른 토큰을 사용해 다른 체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NFT 토큰을 신뢰 없이 구매했다.
이 데모는 플레어의 카나리아 네트워크인 송버드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즈와 XRP 토큰을 사용하여 구매가 이루어졌다. 플레어의 스테이트 커넥터 프로토콜은 다른 블록체인과 인터넷의 정보를 플레어 체인의 EVM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신뢰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플레어가 아닌 체인에서 거래가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고 동시에 올바른 결제 참조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플레어 시계열 오라클은 데이터를 원체인으로 가져오기 위해 중앙화된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플레어의 DM에 고도로 탈중앙화된 가격 및 데이터 피드를 제공한다. 데모의 경우 다른 체인의 통화로 NFT의 실시간 업데이트 가격을 제공한다. 플레어는 EVM 기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및 다른 EVM 체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플레어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데모에서 발행된 NFT는 솔리디티로 작성되어 네트워크에 배포된 표준 ERC721 콘트랙트이다. 필요한 유일한 변경사항은 푸트소우 및 스테이트 커넥터와 통합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플레어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휴고 필리오는 이번 데모는 업계의 새로운 기능과 잠재적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유형의 안전한 탈중앙화 데이터를 원체인에 제공할 수 있는 플레어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NFT 데모는 플레어가 레거시 토큰을 위해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웹3 유틸리티의 한 예로 네트워크의 리앱에서 신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며 다른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이 플레어의 기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의 기능을 활용하여 무엇을 개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미연방 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를 소화하며 23,000달러 중반대 가격까지 회복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54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68% 상승한 23,502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16% 떨어진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3,654.37달러, 최저 23,084.1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2.85% 상승한 1,637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1.78% 증가해 현재 약 1조 753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소폭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50을 기록했다. 다만 중립 단계는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5,000달러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이다. 비트코인이 만약 해당 저항대를 뚫는 경우 암호화폐 및 기타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2월 2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3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3월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71.6%로 한 주 전 81.9%보다 크게 낮아졌다. 픽스텝 가능성은 28.4%로 전주 18.1% 대비 10%가량 높아졌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해 이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크미페더 취코일 리더스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직원 50명을 추가로 정리해고했다고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26일 보도했다. 디인포메이션은 트위터가 기술 인프라, 광고 테크놀로지 등을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인력의 퇴사를 통보했다며 이번 해고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8번째로 이뤄진 감원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인용해 트위터에서 냉혹한 비용 절감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직후인 작년 11월 약 3,700명 직원을 해고했고
광고주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000명 수준인 인력 규모를 더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